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지난주에 택배가 또 왔어요. 이번에도 어머님이 보내주신 건데 어머님이 저희 옷을 사셨다고 하시면서 보내주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애기 장난감이랑 이것저것 챙기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국제소포를 한국 택배만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로또 맞으셨나봐요. 자, 그럼 먼저 제가 뜨고 있는 니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뿌띠니트 프라이데이트를 뜨고 있고요. 지금은 이만큼 떴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몇 주째 뜨고 있죠? 3주? 3주는 넘었죠. 한 달? 벌써 한 달인가? 제가 이거를 또 아까 뜨다가 발견을 했는데 M 사이즈로 다시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가슴둘레도 90cm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여기 뜨고 있는 이 부분의 게이지를 다시 재봤어요. 그랬더니 게이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코는 5코 정도가 차이가 났던 것 같고 단으로도 한 4단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했거든요.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게이지를 떴었거든요. 근데 그때 게이지를 잘못 떴어요. 잘못 떠가지고 다시 뜨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 그냥 원작 실에 얇은 똑같은 바늘로 하는 거니까 뭐 차이 나봤자 뭐 한 코 뭐 이렇게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떴어요. 그냥 떴는데 웬걸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사이즈를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 S 사이즈에서 제가 뜬 거는 더 작은 사이즈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작게 느껴지지 않았나. 근데 이번에는 M으로 뜨고 있는데도 아무리도 이상해가지고 다시 봤더니 게이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시 풀을 자신은 없고 지금 요크 늘리는 부분을 L 사이즈를 참고를 해서 뜨고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제멋대로 뜨고 있어요. 탑다운 장점이 입어보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좋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 이렇게 뜨개 옷을 떠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입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어느 정도 늘려야 하나 가로 사이즈를 한번 재보고 거기 맞춰서 좀 늘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게이지 차이가 난 게 제가 빡빡하게 감거나 뭐 당기거나 뭐 이런 거에서 좀 힘을 많이 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게이지 차이가 그렇게 난 거겠죠?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뜨개질을 이렇게 하면 엄마가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뜨면 이게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힘을 빼야 되지? 막 그런 느낌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을 어디를 주고 어디를 빼야 하는지 제가 글씨 같은 거 쓸 때 뒤에 글씨가 다 100일 정도로 그렇게 글씨를 쓰거든요. 그 신랑도 막 그런 거 보면 종이 찢어지겠다고 그런 거 할 때 좀 힘을 많이 쓰나 봐요. 그게 되게 쓸데없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한가 봐요. 근데 안 고쳐져요. 지난주에 이거 옷을 다시 뜰 때 제가 M 사이즈로 다시 뜬다고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신랑이 그냥 라지로 뜨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야 되나 봐요. 이게 게이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라지로 떴어도 아마 스몰로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옷이 많이 이상해요. 완성할 수는 있을까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실을 샀어요. 김뜨개님 그 썸머 티셔츠 그거를 뜨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실을 고를까요?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까 낮에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실이냐면 제가 그거는 제품을 받고 다음에 영상 찍으면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얘기를 하면 다음에 실 얘기할 때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문한 그 실도 너무너무 기대 중이고, 그리고 주문하면서 다른 걸 또 주문을 했어요. 하나만 하면 아쉬우니까. 근데 이거는 키트거든요. 그 키트를 저는 그런 거를 처음 주문해봐가지고 설레이고 있어요. 빨리 배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난주에 에어컨을 꺼냈습니다. 에어컨을 꺼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어컨은 이제 보통 한국에서 보면 스탠드나 이제 위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에어컨이 벽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쓸 때 이제 꺼내서 쓰는 거예요. 또 안 쓰면 이제 또 이제 넣어놓고, 일명 코끼리 에어컨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인 에어컨보다는 훨씬 작긴 작죠. 이동도 가능하고 하니까. 근데 프랑스가 에어컨을 많이 안 써요. 에어컨 있는 집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군다나 더 안 쓰고, 저희 신랑도 여태까지 에어컨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만큼 프랑스가 습하지 않아서 에어컨 없어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늘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집 같은 경우는 햇빛을 차단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볼레라는 게 있고, 뭐 블라인드나 스토어나 이제 이런 거를 내려서 빛을 차단시키면 금방 서늘해져요, 집 안이.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2년 전에 에어컨을 샀어요. 산 이유가 그때 파리가 기온이 41도, 42도 막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정말 더웠어요. 정말 너무 뜨겁고 덥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더웠어요. 저희만 있으면 어떻게든 견뎠을 거예요. 지나가는 더위니까. 근데 아기가 그때 한 8개월 이랬던 것 같아요. 7개월, 8개월? 그렇게 더워지니까 아기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샀던 거예요, 에어컨을. 근데 그때 사서도 몇 번 안 썼어요. 몇 번 안 쓰고,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한국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더위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다기보다 한국에서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오니까 천국인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꺼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쓰고 며칠 전에 진짜 오랜만에 꺼낸 거죠. 그거 이제 에어컨 꺼낼 때 그 전날도 더웠고 그 전전날도 더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신랑이 출근하면서 더우면 에어컨 틀으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날 오후 좀 지나니까 한 3시?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더워지고 습한 거예요. 여기 원래 이렇게 습하지 않은데 이상하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그때 에어컨을 꺼내보자 해가지고 꺼내는데 이게 에어컨이 플라키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키아가 그 벽장이에요. 근데 그 벽장이 밑에가 이렇게 턱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들어서 꺼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작은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러뜨렸어요. 얘를 쓰러뜨려서 질질 끌어가지고 이제 그 아랫부분이 밑으로 쿵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발을 찧었어요. 근데 정말 조금 아프지도 않을 만큼. 근데 이제 그걸 꺼내면서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신랑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그렇게 말할 시간에 좀 꺼내주고 가지. 원망을 했답니다. 잠깐. 밑에는 바퀴가 달려있거든요. 이제 이동하는 거는 괜찮아요. 거실로 이제 가지고 나가서 본체랑 바람 빠지는 그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배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체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은 밖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창문 밖으로, 창문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에어컨을 틀었죠. 아직도 잘 작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에어컨을 틀어도 한국처럼 오래 틀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30분
30분도 안 틀어도 시원해져요. 그리고 해 떨어지면 또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틀어도 되고 진짜 잠깐 그때 왜 그렇게 습하고 더웠나 봤더니 그 후로 이틀 지나서 3일째 밤에 이제 자는데 더우니까 본래는 내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잤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천둥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진짜 막 우르르 쾅쾅 막 이러는데 막 비도 엄청 쏟아지고 아 이렇게 비가 오려고 그렇게 더웠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는 아기가 따로 자거든요. 그 에쿠트 베베라는 게 있어요. 그 아기 소리 듣는 거 지금 제 테이블에도 하나 놔뒀거든요. 아까 이제 촬영하기 전에 아기가 자나 안 자나 듣고 있었거든요. 저게 연결이 안 되면 되게 큰 소리로 삐삐삐 막 이래요. 근데 자다가 그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될 리가 없는데 왜 갑자기 이 소리가 났지? 하고서는 일단은 얘를 껐어요. 그때 이제 또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자고 있었는데 신랑이 선풍기를 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안 껐다고 이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자 해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애기 방에 그 자장가를 틀어놓는데 자장가도 꺼졌고 내가 정전이 된 거예요. 거실로 나가가지고 밖을 봤죠? 저는 못 봤는데 신랑이 막 번개도 막 보고 그랬대요. 천둥 소리는 엄청 심하게 나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비가 왔고 계속 구름 비이기는 하는데 또 금방 지나갈 비이기는 하니까 근데 엄청 더웠어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한국도 지금은 아닌가요? 이제 좀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6월 말 그쯤부터 장마가 시작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새벽에 천둥 치고 그 다음날 신랑이 회사 가서 그런 일 있었으니까 막 그 화제가 될 거 아니에요? 또 막 얘기를 했나 봐요. 막 사람들이랑 그 등산 멤버 중에 똠이라고 베트남 사람이 있거든요. 20대 중반? 또 안 됐나? 중반?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분이 비가 그렇게 왔냐면서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잤다고 심지어 창문을 열어놓고 잤대요. 정말 업어가도 모르게 자는구나 했어요. 애기한테도 물어보니까 잘 못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천둥 구경하고 벼락 구경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난주에 영상 마지막에 주말에 파리 간다 그랬잖아요. 외출하러? 파리에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거길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가서 뭐였지? 서점 간다 그랬지. 서점 가서 애기 거 스티커북을 찾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막 잘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뭐 하나 찾긴 찾았어요. 근데 애기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책도 몇 권 사오고 그 책 산 거는 좋아요. 책 사온 거는 좋아하고 어디로 갔냐면 그 샤틀레로 갔거든요. 그 샤틀레가 제일 좀 편해요. 가기도 편하고 그 샤틀레 쇼핑하는 것도 편하고 그 주위에도 뭐가 많아가지고 샤틀레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샤틀레가 약간 그 교통의 중심지? 굉장히 많은 노선도 그렇고 뭐 아무튼 다 지나가요. 되게 크고 큰 역이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샤틀레 그 옆에 레알이라는 쇼핑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종종 가기는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갔었죠. 그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 아기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놀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놀이터를 아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곳이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막 뛰어놀고 그랬죠. 뭐 얼마 안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오늘의 목표 중 외식도 있었으니 진짜 레스토랑을 얼마 만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랑도 회사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긴 하지만 안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뭐 다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서 싸오거나 그렇게 먹거나 아니면 뭐 샌드위치 뭐 이런 거 밥을 먹으러 가자 이제 그러면서
신랑이 꼭 데려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대요. 신랑 회사 근처에 그 가게가 하나 있는데 피자 가게거든요. 이탈리아 피자집. 근데 거기가 진짜 너무 맛있다면서 몇 번을 들었어요. 너무 맛있다고. 근데 이제 같이 못 먹으니까 그때는 이제 레스토랑을 안 열었었으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거리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레스토랑 이제 실내 오픈도 하면서 갔죠. 그 피자집이 그 신랑 회사는 마레인데 그 마레에 있는 그 매장 말고 샤틀레, 레알 쪽에도 그 매장이 다른 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름이 뭐더라? 이탈리아 피자집이에요. 가서 먹어봤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피자 통틀어서 진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너무 오랜만에 그렇게 레스토랑을 가서 그런가?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피자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이탈리아 안 가도 되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알베르토 구독자인데 예전 영상에서 그 피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탈리아 피자에서도 마르게리타 얘기를 하면서 그랬나? 이제 그 제일 맛있는 피자가 화덕에서 딱 나오자마자 치즈가 그 도우에 굳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물흐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스랑 그 도우랑 약간 그 떠 있는 느낌? 그래서 그 치즈가 이렇게 흐물흐물 하면서 한 조각을 들었을 때 이렇게 딱 바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막 후루룩 해가지고 먹을 정도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정도로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맛있는 피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피자가 그런 거예요. 저는 애기랑 같이 먹으려고 마르게리타를 시켰고 신랑은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그 마르게리타가 진짜 알베르토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 이렇게 치즈가 흐물흐물하고 진짜 제가 그런 피자를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 알베르토 영상을 보면서. 근데 그거를 여기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먹는 내내 감탄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신랑 동료분 얘기로는 레알에 있는 매장보다 마레에 있는 매장 그 피자가 더 맛있대요. 저는 엄청난 미식가는 아니어가지고 그거를 구분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리에 빅러브인가? 빅마마? 그 피자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되게 유명해요. 거기도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줄을 엄청 서가지고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 피자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여기가 훨씬 맛있고 거기는 그게 맛있어요. 트러플 파스타.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완벽한 점심 식사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맥주를 같이 못 먹은 게 좀 후회되기는 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 피자집에서 이제 좀 나오면서 피자집 근처에 그게 있었어요. 피노 컬렉션? 피노가 누구냐면은 구찌랑 뭐 다른 명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소유를 하고 있고 파리에 라파이트 백화점 있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 건가 봐요. 그 사람이 이제 모은 미술 작품 이런 게 있는 컬렉션 전시관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왜 유명하냐면 그 일본 건축가 안도 타다오라고 있는데 그분이 전시관 내부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3년 전인가? 임신했을 때 폼피두 센터에서 그 안도 타다오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신랑이랑 보러 갔는데 정말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그때 그 전시를 그 프로제 중에 하나가 그 피노 전시관 프로제를 진행하고 있는 그 모형이랑 이런 게 소개가 있었어요. 그 모형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시관 옆을 이제 지나가는데 밖에서 봤을 때도 으리으리해 보여요. 뭐 입구 자체가. 근데 신랑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안도 타다오가 이 안에 리모델링을 했다. 거기가 여기다. 피노 이 사람은 엄청 재벌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가지는 못했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가보자고. 그런 재벌가들은 어떤 걸 모았을까 싶은 거예요. 어떤 작품들? 어떤 미술품들? 뭘 그렇게 열심히 모았을까 싶더라고요. 갔다 오면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부터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게 폐지가 됐어요. 실내에서는 쓰는데 밖에서는 안 써도 된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바캉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름 바캉스. 바캉스 기간 전까지는 엄청 이제 막 봉쇄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바캉스쯤 되면 이제 슬슬 이제 좀 풀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었었거든요. 너무 답답했었으니까 물론 좋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긴 됐었죠. 확진자가 많이 늘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아니 그 얘기를 듣고 프랑스가 하루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오지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2,000명? 오늘 보니까 1,80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줄은 거거든요. 한 3만 명, 4만 명 막 이렇게 나오다가 프랑스 국민 한 50몇 프로가 백신을 1차 접종을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백신 효과가 있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또 바캉스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바캉스 지나면 확진자 많이 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긴장을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리고 또 요즘에 유로컵을 하고 있나 봐요. 축구 중에서 유로컵이 제일 재밌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며칠 전에는 프랑스랑 독일이랑 경기했는데 프랑스가 1대 0으로 이겼다나 봐요. 그날 저는 빨리 잤거든요. 신랑은 이제 안 자고 있었는데 밤에 밖에서 소리가 이겼다고 엄청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래요, 밖에서. 근데 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독일이랑 또 프랑스랑 하는 거니까. 이번에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 지난 월드컵 때 선수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승도 노려볼만 하지 않은가 그러고 있나 봐요. 이제 사람들이 다. 유로컵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 지난번 유로컵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유로컵에 저희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신랑 혼자 있을 때였죠. 그때 연애할 때 유로컵 한다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포르투갈이 이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펠탑에 포르투갈 국기 색깔 조명을 쏜대요. 사진 찍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팀이 승리했을 때 축하해주고 그러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에펠탑이 그냥 빛만 내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빛을 내는 것도 좀 달라져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에펠탑도 되게 요란해져요. 막 반짝반짝하고 그 국경일 같은 날은 에펠탑에서 폭죽도 막 터트리고 번쩍번쩍하고 요란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에펠탑이 애도도 해줘요. 애도할 때는 아예 그냥 화이트 에펠을 할 때도 있고 그냥 하얀색 조명만 쏠 때도 있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쩔 때는 아예 완전 다 꺼져 있어요. 불빛이.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주황색 조명을 켜죠. 에펠탑에. 그리고 정각마다 반짝반짝하게 하고 레이저 돌아가고 에펠탑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야? 임신했을 때니까 18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월드컵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월드컵 할 때 프랑스가 이겼어요.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저희가 있었죠. 그날 이제 우승을 해서 에펠탑을 보러 갔어요. 저희가 그날도 이제 이렇게 에펠탑에다가 프랑스 국기 색깔을 조명을 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월드컵 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여기 프랑스가 계속 축제였거든요. 그 시기가 6월 말인가 7월 초까지 했나 뭐 그랬어요. 월드컵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국경일 있고 아무튼 그 축제가 되게 많았어요. 프랑스가. 월드컵 현장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되게 감정이 되게 이상했어요. 되게 역사적인 그런 순간에 내가 이렇게 생생한 곳에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는데
너무 재밌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언제 또 이렇게 월드컵에서 우승한 국가 그 나라에 내가 있을 수 있겠냐며. 근데 그때 정말 응원도 되게 열심히 하고 축구 보러 맨날 나갔었어요. 나가는 대로 막 우승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밤새 맨날 시끄럽고 막 폭죽 터지고 그랬었죠,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지인에게 깻잎 모종을 받았어요. 깻잎 모종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지난주에 화분에다가 새로 이제 옮겨 심었죠. 옮겨 심으면서 해바라기도 심고요. 집에 상추씨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혹시 몰라가지고 심었는데 떡잎이 난 거예요. 떡잎이 나고 해바라기는 지금 3년째 심고 있습니다. 근데 해바라기는 정말 관리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그냥 쑥쑥쑥 크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작년에는 저희가 한국 가니까 더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옆집 언니가 오셔서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사람이 있는 것보다 손이 덜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꽃을 피운 거예요. 파리 있을 때 파리 농부였던 시절이 있어요. 깻잎도 키우고 딸기도 심어가지고 딸기도 키우고 아보카도도 키우고 아보카도는 지금 집에도 있어요. 파리 농부 시절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깻잎이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다 따가지고 장아찌도 만들어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고기에 싸 먹고 막 떡볶이 같은 거에도 막 다 깻잎 넣어가지고 넣어서 먹고 막 김밥도 참치김밥 깻잎 그 넣어가지고 해서 먹고 엄청 수학이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집에 와서 이제 또 하는데 그 예전처럼 잘 돌봐주지 못해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실패를 하고 올해도 하고 싶은데 너무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깻잎이 저는 물을 자주 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여름 바캉스를 이탈리아로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일주일을 갔다 왔는데 그때 깻잎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을 못 주니까 물을 엄청 많이 주고 실내에다가 두고 갔어요. 가서도 되게 걱정을 했어요. 괜찮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갔다 오니까 숲이 된 거예요. 깻잎 숲이. 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게 키워야지 정말 쑥쑥 크는구나. 근데 그때는 깻잎을 잘 못 키웠던 게 깻잎이 잎을 따주는 걸 뭐라 그러죠? 순치기? 가지치기? 아니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깻잎이 위로만 쭉 자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해주면 깻잎이 옆으로 이렇게 좀 퍼지면서 이렇게 더 잎이 많이 나고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얕은 지식으로 며칠 전에 깻잎을 보면서 따도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땄어요. 그거를 따면 그곳에서 잎이 두 갈래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깻잎이 풍성해진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자 한번 해봤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깻잎도 수확해서 먹고 상추도 먹고 해바라기는 잘 피면 좋겠네요. 애기 책 중에 그 해바라기의 성장 책이 있어요. 네, 그 해바라기 이번에 심으면서 딱 떡잎이 나가지고 애기한테 보여줬거든요. 책도 같이 보면서 해바라기를 보여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도 보고 뭐 또 오후에 또 얼마나 컸는지 또 보고 막 이러거든요. 애기가 좋아하더라고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에는 좋아하긴 하지만 막 말을 잘 하지도 않았고 그랬어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만큼 커서 그런가 또 다르더라고요.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댓글이 달린 거예요. 댓글에
코코님이 반찬 공유를 해주셨어요. 레시피 공유. 반숙 계란장? 그런 거였는데, 네, 그날 또 때마침 계란이 가득 있었거든요. 한 판 가득. 그래서 아침부터 해봤어요. 삶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완성이 된 거 있죠. 계란 깔 때는 애기랑 또 같이 깠거든요. 근데 애기한테 며칠 전에 안 그래도 계란 까라고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깠거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계란 까는 거. 까면서 또 조금씩 먹고. 마지막에 그 간장 소스를 이제 계란이 이렇게 쫙 붓는데 그 딱 붓고 나서 그 비주얼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먹었어요. 그 다음날 점심에도 먹고 거의 몇 끼마다 먹는 것 같아요. 요즘 더워가지고 장조림을 잘 안 하거든요. 계란장 그거 하니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약간 좀 짜서 거기다가 설탕을 좀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레시피를 또 하나를 알려주셔가지고 또 저희는 맛있는 반찬 하나를 또 얻었습니다. 이게 실이 꼬였거든요. 근데 되게 안 풀리네요.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이 실을 애기가 또 막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또 꼬이고 해가지고 안 풀리네. 반찬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막상 반찬을 만들려고 보면 너무 맨날 먹던 거 막 그런 거였는데 아니야 근데 또 알긴 알았는데 잘 안 해먹었던 거라 그런가? 그렇게 해먹으니까 새롭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랑 도시락을 싸줬어요. 원래 도시락을 싸주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작년 9월인가 8월인가 그때부터 도시락을 안 쌌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랑이 프로제들도 몇 개 막 겹치고 이래가지고 엄청 바빴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나가서 현장 보고 와야 되고 그래야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신랑은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쁜 게 많이 끝나면서 지금은 점심시간에도 어디 안 가니까 도시락을 싸줬어요. 근데 이것도 벌써 싸줘야지 라고 생각한 게 또 몇 주가 지나간 거예요. 지난주에는 정말 쌌죠. 근데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전날 저녁에 해서 먹었던 거 밑반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싸주는데 그게 점심 메뉴 고르는 것도 일이잖아요. 한국도 그것도 고민 아닌가요? 점심 메뉴 고르는 거? 근데 점심에 진짜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맨날 뭐 먹었냐 그러면 뭐 피자 아니면 뭐 일식 중국집 라면 만두 뭐 한식당 근데 또 왜 그러냐면 한동안 봉쇄령 때문에 레스토랑이 문을 안 열고 그래서 더 먹을 데가 없었어요. 한정적이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레스토랑 오픈하고 그랬으니까 근데도 뭐 먹을지 고민인가 봐요. 근데 또 도시락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할 말이 또 있는데 지금 영상을 되게 오래 찍었거든요. 그래서 편집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도시락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진짜 딱 한 단 뜬 것 같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러면 저는 소매 분리를 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그런 얘기도 해보고 실이 도착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